두 번째는 이제 아이유팩 명명법을 다뤄야 되겠네요. 아이유팩 명명법. 그러면 전 세계 사람들이 화합물들의 이름을 너무 중구난방으로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막 불러버리니까 그걸 이제 규칙화시키자, 규격화시키자 해서 만들어낸 규칙이 바로 이 아이유팩 명명법 규칙입니다. 이 명명법 규칙은 말 그대로 대단히 합리적으로 화합물들의 이름을 지으려고 만들어진 거라서 뭐 꼭 이걸 갖다가 시험으로 보기 위해서 이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규칙은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아이유팩 규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규정에 맞게끔 명칭을 나타내야 되니까 시험에 종종 응용이 되고 있는 것 뿐이죠. 자, 아무튼 아이유팩 명명법 기본 규칙은 이렇게 5가지로 기억하시면 돼요. 6가지네요. 일단 첫 번째가 모체를 선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번호를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곁사슬들을 확인하고, 그리고 입체배열도 확인한 다음에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고, 명명 완성이라는 게 알파벳 순서로 나열하면 명명이 완성된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요 순서대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는 화합물 구조를, 골격 구조식을 딱 보자마자 제일 먼저 이름을 바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모체가 무엇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 이 모체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를 포함하는 그 중에서도 가장 긴 탄소사슬이 모체가 된다라는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해야 명명이 제대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선순위는 도대체 뭐냐? 명명법에서만 사용하는 우선순위가 있는데 이 다음 장에 나올 거예요. 그것도 우선순위는 좀 암기를 해 두셔야 되는데요.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습니다. 제가 암기하기 쉬운 방법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아무튼 우선순위가 제일 높은 작용기를 포함하고 있는 제일 긴 탄소사슬을 모체로 잡는다라는 게 일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체를 하나 선정하시고, 두 번째는 번호를 지정해야 되는데 그 모체에다 번호를 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작용기가 결합한 탄소에 되도록 작은 번호를 지정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길다란 탄소사슬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OH가 이렇게 하나 붙어 있다. 그럼 이 OH가 어쨌든 탄소사슬보다는 우선순위가 높거든요. 그래서 이 OH가 붙어 있는 요 탄소에서 만약에 여기로도 결합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도 결합선이 하나 또 나와 있고 여기로도 결합선이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럴 때 모체를 뭘로 잡아야 되느냐 하면은 이 OH 제일 우선순위 높은 작용기가 포함되어 있는 요 탄소를 포함하는 제일 긴 사슬. 그래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짜리 요 사슬이 제일 기네요. 다른 쪽으로 가버리면 사슬의 길이가 좀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모체로 잡아주시고요. 이렇게 모체로 잡으신 다음에 모체 각 탄소에다가 이제 번호를 매겨야 됩니다. 번호를 매길 때는 이 우선순위 제일 높은 작용기인 요 OH를 기준으로 번호를 지정해야 돼요. 그러면 이쪽 끝이나 저쪽 끝이나 이쪽에서부터 1번을 번호를 붙여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부터 번호를 붙이면은 1, 2, 3, 4에서 4번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 붙이게 되면은 1, 2, 3, 4, 5, 6번이 돼버려요. 그럼 어찌됐든 간에 우선순위 높은 작용기가 결합한 탄소에 되도록이면은 작은 번호가 지정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1, 2, 3, 4 이렇게 붙인다라는 걸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규칙들은 사람들이 정해 놓은 거라서 왜 그렇게 해야 되지 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이대로 하세요. 이 규정이에요, 규정. 그래서 이대로 하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곁사슬을 확인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곁사슬.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체를 여기 우선순위 제일 높은 것들을 포함한 요 모체를 일단 다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요 나머지 요런 것들 모체 바깥으로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요런 것들이 전부 곁사슬이 돼요. 이게 곁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런 곁사슬들을 또 다른 말로 치환기라고도 합니다. 치환기. 그래서 이런 곁사슬들을 확인하시면 되겠는데 모체 이외의 곁사슬 종류 그리고 그 개수 그 다음에 위치를 다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탄소 하나짜리가 있죠. 여기도 근데 탄소 하나짜리가 있네요. 그러면 동등한 게 2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탄소가 2개짜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세 종류의 곁사슬이 있는데 이 화합물에는 세 종류의 곁사슬인데 그 중에 2개는 같고 하나는 다른 거야. 그 다음에 그게
탄소 2개짜리가 이렇게 5번에 붙어 있고, 탄소 하나짜리 2개는 6번하고 7번에 각각 붙어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탄소 2개짜리를 보통 에틸기라고 부른다고 그랬으니까, 에틸기는 일단 5번에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 2개, 여기 메틸기가 2개가 있으니까 그거를 접두사를 써서 6번하고 7번에 2개의 메틸기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7 다이메틸이라고 명칭을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겹사슬들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체 배열을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아직은 우리가 입체를 안 배웠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뒤에 이 입체가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때 가서 보시기로 하고요. 알파벳 순서로 쭉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는 숫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에 있는 알파벳을 보셔야 돼요. 알파벳. 여기서 에틸기가 어쨌든 여기에서 메틸기보다는 알파벳 순서상 빠릅니다. 앞에 D, I 이렇게 써놓은 다이 요거는 접두사기 때문에 접두사는 몇 개인지만을 나타내는 것이지 이게 어떤 종류의 겹사슬인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알파벳 순서에서 제외를 시킵니다. 요거는 알파벳 순서에 넣지 않아요. 그러면 탄소 하나짜리 치환기다라는 의미가 여기 메틸기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M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E하고 M 중에서는 E가 알파벳 순서상 먼저 나오니까 요거를 앞에다가 써주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5번에 에틸기 이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에 2개의 메틸기다 해서 다이메틸 이렇게 써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입체 배열 치환기 모체 순서대로 표기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전체 모체가 여기에 탄소사슬 9개짜리니까 일단 노네인인데요. 노네인인데 맨 끝에가 노네인 2로 끝나야 돼요. ANE. 근데 여기에 모체를 지정할 때 우선순위 제일 높은 작용기가 알코올이었기 때문에 2하고 5하고 알코올에 5를 붙여줘야 되는데요. 그게 모음하고 모음이 충돌하니까 2를 하나 맨 끝에 걸 뺍니다. 그래서 네 번째에 알코올이 있다라고 해서 올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모체, 여기 앞에 있는 게 치환기. 지금 여긴 입체 배열은 따로 없어서 맨 앞에 여기다가 입체 배열은 안 썼어요. 근데 어찌됐든 제대로 하려면 여기를 입체 배열을 써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명명을 만든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기서 아직도 에틸, 메틸, 다이메틸 뭐 이런 거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외우셔야 돼요. 싹 다 외우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명명법에서 라틴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틴어 접두사나 접미사나 이런 것들을 모조리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1부터 적어도 15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라틴어로 명명하실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이, 트라이, 테트라, 펜타 이런 접두사들도 역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 가에 나와 있는 탄소 수별 접두사는 주로 탄소가 몇 개짜리냐 하는 거 나타낼 때 탄소 하나짜리는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메틸기, 에틸기, 프로필기, 뷰틸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등한 겹사슬 개수별 접두사 아까 메틸기가 2개 있었죠. 그 2개를 뭐 6메틸, 7메틸 이렇게 따로따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어서 여기서처럼 다이메틸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가지고 디메틸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워낙에 따라서 지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이제 좀 바꿉시다. 다이메틸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이것도 트리메틸이 아니라 트라이메틸 이렇게 해주시고 테트라, 펜타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6개부터는 이제 여기랑 똑같습니다. 헥사, 헵타. 그래서 여기까지만 암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화탄화수소라고 하는 것은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된 화합물이 ANE 전미사로 끝나요. 따라서 탄소 하나짜리 포화탄화수소는 메테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탄소 2개짜리 포화탄화수소는 에테인 이렇게 읽어주시고 탄소 3개짜리 포화탄화수소는 프로페인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중결합이 포함되어 있으면은 만약에 프로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탄소 4개짜리면
10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만약에 삼중결합이 포함되어 있다면은 프로파인, 뷰타인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알코올 보셨었죠. 알코올은 맨 끝에 올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알데하이드는 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고요. 케톤의 경우는 온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카복실산의 경우는 오익 애시드. 그래서 탄소 2개짜리 카복실산은 에타노익 애시드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고, 탄소 3개짜리는 프로파노익 애시드, 탄소 4개짜리는 뷰타노익 애시드,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아까 제가 우선순위를 따로 보여드린다고 했었는데 그 우선순위 순서를 나타낸 겁니다. 이렇게 화살표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증가하게 되는데요. 일단 수소가 제일 우선순위 낮은 거고요. 수소보다 우선순위가 조금 높은 게 있는데 중수소, 보통 D로 표현합니다. D. D는 듀테리움의 약자예요. 이게 중수소라는 의미인데요. 수소나 중수소나 사실은 그게 그거예요. 근데 어쨌든 수소보다는 원자량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우선순위가 높다라고 보고요. 그 외에 일반적인 알킬 그룹, 메틸기, 에틸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거예요. X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17쪽 원소죠. 이것도 같은 거예요. 나이트로 작용기.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겁니다. OR, 이거는 알콕시 그룹이죠. 알콕시. 이 네 가지가 다 우선순위가 수소보다만 높고 다른 어떠한 것보다 다 우선순위 낮은 그냥 일반적인 곁사슬, 치환기들일 뿐인 게 바로 요겁니다. 그 다음으로 우선순위 높은 게 CC 2중결합, CC 3중결합이에요. 그래서 ENE 요거나 YNE 요런 게 우선순위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아민기죠. 아민이 어쨌든 얘네들보다 2중결합이나 3중결합보다 우선순위가 높고요. OH, 알코올이죠. 알코올이 그거보다 더 우선순위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CO2중결합이 있는데 이거를 카본일기로 하시면 돼요. 카본일기는 아까 알데하이드하고 케톤이 있었죠. 그러니까 CO2중결합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요게 포함되어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라는 얘기고요. COOH, 이건 아까 애시드로 나타냈었는데 애시드나 에스터나 아마이드 이런 종류들 카복실산 유도체가 일단 우선순위가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화학을 조금 알고 계신다는 가정하에 여기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냥 규정을 해버린 거고요. 요 밑에 CC 2중결합, 3중결합이나 이런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이렇게 결합되어 있으면은 요 순서는 뭘로 정한 거냐면은 탄화수예요. 탄소에 이런 게 붙어 있으면, 탄소끼리 붙어 있으면 산화수가 증가하지 않죠. 그냥 제로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데 질소가 붙으면 탄소보다 전기음성도가 세서 산화수가 증가합니다. 질소보다는 산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세고요. 여기는 이중결합이니까 산화수가 2가 증가하고요. COOH면은 CO5 이렇게 결합돼서 산화수가 더 많이 증가하죠. 그래서 산화수가 증가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탄소의 산화수가 증가하게 만드는 작용기들이 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다. 만약에 까먹으셨으면 산화수를 비교해 보시고 그걸로 확인하셔도 된다. 뭐 그런 의미죠. 이게 이제 작용기별 우선순위까지 비교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뭐 이것만 규칙만 배웠다고 다 명명법을 어떻게 하는지 제대로 배웠다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몇 가지 연습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네요.